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셋이 평소에도 친한 듯 친하지 않은 듯 뭐 이런 사이였는데 그래도 가끔씩은 얼굴을 보는 사이이긴 한데 네. 이렇게 새로운 공간에서 만나게 되니까 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성동구 구석구석을 서성이는 남자 서성원입니다. 남자.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게요. 우리 셋이서 라디오 스튜디오가 아닌 TV 스튜디오에서 맞아요. 만날 줄이야. 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네. 그런데 좀 두근거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저는 지금의 소중함을 낭독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여자 김민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성동구에서 낳고 자라서 어느새 두 아이의 엄마가 된 평범한 워킹맘 나정원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오늘 두 분과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설레고 아주 즐거울 것 같은 네.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평범하다니 뭐 그렇게 겸손한 아유, 말씀하세요. 아니요. 일도 하시고 육아까지 하시는 것은 요즘에 참 보기 드문 모습이기도 네. 하고 그래서 칭찬받아야 마땅하고요. 아유, 그 감사합니다. 나정원님은 동네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야 이 프로그램의 기획부터 함께해서 알고 있지만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이 간단하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뒤편 여기 미디어 월에 보시면 멋진 영상이 보이는데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니까 남자분이 나이가 좀 있으신 것 같고요. 네. 네. 몸에 상징하는 진달래 꽃이 있고, 음. 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 글씨 진달래 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진짜 거꾸로 읽는 거네요. 네, 이 정도 되면은 감이 오시죠? 네, 아. 김소월 시인인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낭독 전문가시라. 네. 네, 제 생각에도 김소월 시인이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저도 궁금한 게 여기 보시면 맨 뒤에 이렇게 큰 달이 있잖아요. 네. 이게 왜 달은 왜 있죠? 이거 제가 한번 도전해 볼까요? 아, 네. 예, 우리가 흔히 아는 김소월은 음. 그냥 소월이라고도 부르는데 시인의 본명은 김정식이거든요. 소월은 아오이죠. 뜻은 흰 달, 하얀 달이라는 뜻이라서 저렇게 예쁜 보름달 모습을 넣은 게 아닐까요? 저는 사실 소월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작은 달, 작은 달이 예. 뭐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무식한 생각이었네요. 하얀 달. 네, 소월이라는 훨씬 더 감성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정말 김소월 시인에게 잘 어울리는 아우죠. 네. 근데 이제 김소월 시인은 정말 한국인이 정말 좋아하는 시인이잖아요. 네. 고유한 정서를 아주 서정적으로 담고 있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족 시인이잖아요. 네, 어느새 2022년에 가을이 접어들었습니다. 네.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우리 셋이 이렇게 만나게 된 거니까요. 김소월 시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서로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원래 좀 문학과 역사를 좀 관심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이렇게 출연 제안을 받았을 때 아주 기뻤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가 많았고요. 또 어쩌면 소월 얘기로 뭐 오늘 하룻밤 정도는 새야 되지 않을까? 못 나가나요? 오늘 밥을 못 나갈 것 같은데. 네. 네, 저는 특별히 준비한 건 없지만 두 분 말씀만 들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빨리 소월을 한번 만나볼까요? 네, 그럴까요? 네. 서성 선생님께서 소월에 대한 특별한 추억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건지 얘기 좀 들려주세요. 네. 제 얼굴을 보니까 어떤가요? 좀 연식이 느껴지죠. 저처럼 세상을 좀 살았던 사람들은 문인이란 말을 알고 있죠. 요즘은 BTS나 뭐 오징어 게임의 이정재 배우가 월드스타로서 활약이 대단한데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어렸을 적에는 문인들이 바로 그 스타였습니다. 요즘에는 작가라고 하죠. 네. 네. 그래도 오래간만에 문인이란 말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네. 그 당시에 문인은 인기가 대단했는데 그래서 저도 문인이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멋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젊은이나 이런 젊은이들이 시인이나 작가가 되려고도 했죠.
아. 어려웠네요. 이게 1976년 6월 8일에 680원을 주고 제가 산 네? 책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180원짜리 이 귀한 와. 이게 세월의 흔적이 완전히 그러니까요. 네, 느껴져요. 그렇죠. 이게 소설 작품인데요. 제가 살았던 군에 단 하나 있었던 서점이 보문당인데 거기서 샀었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네. 네,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에 들어와서 제가 시를 쓰고 이제 포항문학이라는 잡지에 이제 막 발표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문인들과 교류하면서 바닷가에서 뭐 술도 한 잔씩 하고 술이 꼭 들어가야죠. 네. 네. 그렇다면 그러는 사이에 저희 집에는 뭐 시집이 이제 이렇게 몇백 권으로 불어나기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또 반전이 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장편 동화가 공모에 당선돼서 어머나. 어머, 선생님 이름 네. 와 멋있다. 그래서 이제 산문을 쓰게 되었고 오. 이제 소설로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야. 와, 그런데 지금 소설이잖아요. 그런데 시인 소설과 어떤 연관이 있으신 거죠? 네, 영일만이 있는 도시에서 시를 쓰던 시절이었는데 문협 회원들이 문학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산이나 뭐 이렇게 바닷가에서 야영을 하면서 했는데요. 그 해에 만든 잡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다음 해에 어떻게 만들지 의견을 이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네.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술도 마시고 그랬죠. 꼭 들어가야 술 돼요. 얘기가 자주 나오네요. 네, 꼭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해가 질 무렵 산이었는데 노래가 좀 서툰 소설가가 노래를 시작하더라고요. 무슨 노래를 했을까요? 예. 제가 그 소설가가 불렀던 노래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와, 기대하겠습니다. 네. 산새도 오리나무 위에서 운다. 산새는 왜 우노 심해 산고 양 넘어가려고 그래서 울지 눈은 내리네 와서 덮이네 오늘도 하루길 7-80리 돌아서서 60리 하기도 했소 불기 불기 다시 불기 산수갑산에 다시 불기 중간에 시작하고요. 산에는 오는 눈 들에는 녹는 눈 산새도 호리나무 위에서 운다 산수갑산 가는 길은 고개의 길 오! 멋있다. 우리 술 안 먹었는데 저- 먹을 것 같아요. 좀 쑥스럽긴 한데요. 네. 예, 그 소설가가 아마 이런 분위기로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아, 낭만이네요. 예, 저는 이 노래를 듣고 아주 전율을 느꼈었거든요. 그래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노랫말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래를 들으면서 시 읽으라고 생각을 했고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김소월의 산이라는 시였습니다. 와, 세상에. 진짜 심 푹 많았네요. 빠져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짜자잔, 정말 멋진 인연이셨는데요. 저도 책을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네. 거기 포장까지. 네, 이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산 김소월 명시집이에요. 네. 와. 네. 그러니까 엄청 오래됐죠. 네. 근데 제가 처음 접한 시가 김소월의 금잔디라는 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를 접하면서 아마 제가 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었던 네. 것 같아요. 금잔디의 그 몇 구절을 제가 좀 한번 네. 읽어주시나요?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잔디 잔디 금잔디 심신 산천에 붙은 불은
가시님 무덤가에 금잔디 봄이 왔네 봄빛이 왔네 버드나무 끝에도 실가지 봄빛이 왔네 봄날이 왔네. 네. 아주 멋진데요? 네. 그러니까 그 국어 시간에 음. 이제 자작 시를 짓기도 하고 저희 수업 시간에 네. 그런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국어 받으셨어요? 시간만 네, 어.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19년에 김소월 전국 신앙송부 대회에서 동상을 받았습니다. 오, 대단하신데요? 네. 네,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아마 김소월과 저와의 인연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아, 네. 진짜 두 분은 김소월 시인과 특별한 인연과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요. 부럽다는 생각이 정말 오늘 잘 왔네요, 제가. 예. 자, 그런데 말입니다. 2022년 올해는 시인 김소월님과는 특별한 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올해가 바로 김소월 시인 탄생 네 120주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특집 방송에 초대가 된 거고요. 네, 맞습니다. 소월 탄생 120주년을 맞아서 소월 시극, 창작 발레,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었는데요. 일제강점기의 이별과 그리움을 주제로 우리 민족 한과 슬픔을 시로 쓰셨던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 엄마야 누나야는 정말 한국 사람이라면 그냥 저절로 외우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2022년은 서울 탄생 120주년이라는 특별한 해이기도 한데 네. 두 분은 혹시 서울이 몇 살까지 살다가 가셨는지 아시나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 네. 네. 그 1902년 9월 7일에 태어나셨고요. 네. 1934년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절 날, 네, 그때 그렇죠. 평안북도 박산의 자택에서 향년 32세의 젊은 나이로 타계를 하셨습니다. 네. 아마 이제 병사한 걸로 기록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정말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소월님의 삶 자체가 아주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네. 일제강점기의 청년 시절을 보냈고 특히 부친께서 일본인 목독군들에게 폭행당한 후에 정신 이상자가 되었다는 점도 그렇고요. 1923년에는 일본 도쿄 상과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그해 9월에는 관동 대지진이 발생해서 결국 중퇴하고 한국으로 다시 귀국해야 했으니까 참 뭐 하나 뜻대로 되는 게 맞아요. 없었던 것 같네요. 네. 게다가 서울은 고향으로 돌아간 후에 음. 조부가 경영하는 광산 일을 도왔거든요. 네. 그 일이 이제 실패를 하고 처가가 있는 부성군에서 이제 동아일보 지국을 이제 열었다고 하는데 네. 그 역시 또 실패를 했대요. 그래서 극도의 빈곤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본래 예민했던 이제 그 김소월이 타격을 받고 술로 세월을 보냈다고 해요. 일제의 압박도 아주 심해서 부인과 동반 자살을 기도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부인에게 여보 세상은 참 살기 힘든 것 같구려 이러면서 아주 우울해했다고 하니까 소울이 자살한 거 아니냐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까지 전해오고 그럴 수 있겠네요. 있습니다. 네, 네, 좀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 이제 여보 세상은 참 살기 힘든 것 같구려라는 그 마지막 그 구절이 마지막 유언처럼 돼버렸는데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이야기를 하고 네. 그날 돌아가셨다 그래요. 정말 그래서 아마 이제 유언이네요. 유언처럼 네. 돼버린 진짜. 건데 몸이 아프셔서 약을 사가지고 온 그날 있었던 일이라서 아마 이제 뭐 자살한 거 아니냐 이런 수축이 있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그런 사실 거네요. 오늘 탄생 얘기를 하려고 봤는데 처음 네.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네요. 마음이 좀 네. 무겁네요. 네, 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이런 고난의 삶에서 김소월 시인이 우리 한민족 또 한국인들에게 남긴 놀라운 작품들이 아주 많기 때문이죠. 18살에 등단을 해가지고 작품 활동을 한 기간이 한 14년 정도 돼요. 그런데 1925년에 시집 진달래꽃을 발간을 하면서 절정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그때 무려 126편의 시를
그 시집에 실려 있으니까 정말 대단하죠. 와, 네. 진짜 다작이네요. 네, 맞아요. 진달래꽃은 당시 시단의 수준을 한층 이제 향상시킨 작품집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한국 시단의 이정표 구시를 했다고 합니다. 비록 생전에 불운과 가난 그리고 지병으로 고통받았던 거이지만은 한국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민족 시인이고 민요 시인으로 불리는 까닭은 그의 시들이 전통적인 여성적인 정조를 그리고 민요적인 율조를 통해서 우리 한민족의 정서를 아주 고스란히 표출하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요. 그 뒤에 보니까 김소월 시인이 음악가라는 표현은 무슨 의미일까요? 네. 정말 김소월 시인이 우리나라 음악사에 끼친 영향이 어마어마한데요. 그러니까 소월 시를 좀 낭독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저희 다음을 기약하면서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